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마이 TV 박정환 스팟의 간판 코너죠. 박봉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박봉규입니다. 박봉규. 아 역시 예, 최고. 간판 프로그램인데 한 번 하냐? 일주일에? 간판 프로가? 그거 내가 월요일날 간판 만들어 놓은 진짜. 거를 네, 네. 나를 쏙 빼고 딴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또 뭐 박지호? 뭔지요? 박인호. 박인호. 이름이 소리야. 아직 입에 안 뭐 붙어요. 소설가야? 박인호. 그러니까 소설가. 저는 박봉규. 유일하게 배신하고 갑니다. 아니, 신규는 나를 배신하고 거기 가가지고 또 빌 붙어가지고 저렇게 이거 하고 빌 붙은 게 아닙니다. 전 섭외에 응했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목요일 수업 때문에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학사 일정 공기라고 내가 때문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학생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로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예. 목요일로 옮기라고.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화요일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왜요? 설레서. 그러니까요. 수요일 오전은 박봉규. 신인규가 저를 배신하고 김주호가 붙어서 둘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인호는 약간 이제 동생들, 그렇죠. 약간 이제 동생 막내 느낌이고, 동생 느낌이죠. 막내 동생. 이 박봉규는 이제 큰 형님 느낌 아니, 아니겠습니까? 요즘 신인규가 저보다 많이 출연해요. 오마이 TV에. 아니, 무슨 그 횟수를 오마이 다 TV 세시더라고요. 얼굴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이게 두 분 다 이제 얼굴이시죠. 이게 딱 이제 이 쌍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신인규 이렇게 가고 저를 있습니다. 이제 오마이 TV가 저를 배제하고 신인규를 저 대신 저는 최진봉 교수님 여전히 네. 유일한 독점 복라인이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 최 교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김주호하고 더 많이 하자고. 내 말은 좋은데 지금 횟수로 뭐 김주호하고 두 번 하고 저랑 한 번 하잖아요. 그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네. 지금 정권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일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네. 이 폭격기가 좀 필요해가지고 아. 김지호 대변인은 이제 검찰 폭격기, 저는 또 국힘 폭격기니까 그렇네요. 가끔씩 출동하는 겁니다. 그럼 가끔씩 한 일주일에 두 번씩. 아니 가끔씩 하는데 아주 가끔씩 일주일에 두 번이에요? 잦은 가끔씩. 좀 그러니까 뭐 난감하네요. 이게 설득이 안 되네요. 사실은 이게 박봉규 저희가 이제 참 매일매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좀 매일매일 하고 싶은 마음인데 네. 최준 교수님이 이제 일정이 좀 워낙에 빡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아니 높은 목요일 인기. 날 쉰다고 해서 참 계속 고민을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요일 그래도 찬성입니다. 네, 네, 찬성하고 목요일 날 있는데 없애고 목요일로 옮기세요. 박인호도 좀 사랑해 주세요. 아니, 저는 막내 동생인데. 월요일날 이제 박인호 저희가 이제 김지호 우리 부대변인하고 신규 변호사님 그렇죠. 방송할 폭격기. 때 그냥 계속 채팅창 보고 있는 게 혹시나 우리 내가 교수님이 들어가요. 슈퍼챗을 쏠까봐 기분 나빠서 안 씁니다. 꺼버립니다. 유튜브. 그래도 모니터링은 좀 하셔야 아니, 되지 않을까요? 싫어요. 어떤 꼴 보기 어떤 싫습니다. 작당을 하는지. 아니 꼴 보기 싫습니다. 예, 월요일 날은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삐진봉 이제 스타일로 오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요일에 박봉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항상 오시니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또 박봉규에서도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고 이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편성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아니 늘려놨더니 나를 빼고 딴 사람을 앉히는 이게 뭐 차라리 없으세요. 저 월요일 날 없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아침에 하지 마세요. 다른 걸 하세요. 우리 최 교수님 지로는 예. 최 교수님이 못 나오실 바에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약간 그 해체주의자신데 해체주의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안 나오면 왜 있어야 돼요? 대단하신데요, 교수님. 근데 앵커님 그 박봉규의 예. 활약상에 대해서는 네네. 혹시 상부에 보고는 되는 건 맞죠? 그럼요. 계속 보고는 상시되고 있죠. 보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캐리 정고님이 예. 저 문자 보내셨잖아요. 뒷급봉. 네. 본인 방송 모니터링보다 다른 네. 사람 거 체크. 예. 그리고 기자님 오마이TV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뭘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네. 서교동으로 보내시고 석유동을 보내셔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아니 본인은 그러지만 나는 못 받잖아요. 아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확실해요? 네네. 그런 캐리 사람 정보님 없다고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석유동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의 완전 찐팬. 네. 그렇죠. 자, 네. 캐리 정고님 김주하고 신규가 저를 배척합니다. 일러 바쳐야지. 자, 아니 이 얘기하다 보면 네. 한 시간 금방 갈 것 같아. 그렇죠. 계속 이게 금방 반복이 가요. 되는 아니 그 얘기이기 특집 때문에 토론으로 박봉규의 미래는 한번 해주셔도 한 3시간 가능합니다. 콘텐츠가. 그러니까요. 필리버스터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박봉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수요일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DKK님 박봉규 보면서 웃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성은님. 최주문 교수님, 신은규님 참 좋아하는 두 분이십니다. 박봉규 타임은 기다려집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횟수 너무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횟수 늘려달라는 열심히. 너무 그러니까 많습니다. 제가 목요일로 늘리라고 그랬더니 저 찬성입니다. 복라인 찬성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 그만하세요. 방송 좀 합시다. 내가 진짜 월요일 날그 어렵게 눌려놨죠. 그 기억나지? 예. 월요일 날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몇 달 만에 만들어놨더니 예. 나를 쏙 빼고 김지호를 앉혀놔. 이게 뭡니까 대체? 알겠습니다. 네, 실수했어요. 괜히 늘려놨어. 괜히 늘려놨어. 늘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신인규만 좋은 일 12월에 폐지하겠습니다. 12월에 월요일에 12월에 폐지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그럼 월요일. 완전 나는 방학인데 그때부터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때부터 돌아올 건데 그때 또 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멈췄다가 멈췄다가? 12월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알겠습니다. 얘기 그만. 예. 다음 주에도 토론하겠습니다. 네, 박범규의 미래 시작 토론. 시작 토론으로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토론하겠고 여러분들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캐리 정구님 벌써부터 이제 네. 슈퍼챗 쏘셨는데 아. 슈퍼챗 릴레이 슈퍼챗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분들 박봉규 좋아하시는 분들 슈퍼챗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본회의장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10시에 이 본회의 교수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하게 되는데요. 다른 채널 저희가 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국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개원식에 윤 대통령이 안 왔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87년 체제의 처음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네네. 자기에게 뭐 피켓 들고 항의할까봐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기분 대체? 나빠서 안 온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뭐 저는 지지하지 않지만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제 의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나 누가 뭐 피켓 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으면 그렇다고 안 옵니까? 그러려면 대통령 왜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자기를 칭찬하는 얘기, 자기한테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 들으려면 뭐하러 대통령 합니까? 아니, 그것만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방송도 다 이게 바뀌고 그러니까 막 말이 하는 거 안 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됐으면 최소한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어. 사람 목소리로 들어야 돼. 근데 저런 태도를 보면요,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진언을 못하는 것 같아. 대통령 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못한다.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국회에 와서 저런 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그런 사람 내부에서. 가만두겠어요, 참모들을? 아니 근데 교수님도 쓴소리하고 막 하는 거 별로 안 못 좋아하시잖아요. 들어요, 싫어요. 하지 마. 아이고 박정호.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싫어요. 나랑 가끔- 닮은 모습이야?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자식이 자기 닮은 모습을 보면 싫어해요. 아니 근데 교수님은 이 오마이 TV 잘 되게 하시는 아, 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저는- 좀 평면이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익을- 아니시니까 아니, 또 그리고 대통령님은 아니시고. 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뭐라 아니세요. 그래? 박정호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네, 박정호 기자가 저한테 쓴소리 맨날 합니다. 욕하고. 야당인가? 네, 야당입니다. 팀장도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아니, 맨날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그래야 더 건강하게 교수님 또 이게 잘 되시라고. 그러니까요. 혹시나 너무 듣잖아요. 거만해질까 봐. 근데 듣잖아요, 내가. 그걸 뭐라 합니까? 제가 박정호 기자가 저한테 오만해질까 봐 하는 얘기에 그러게요. 대해서 다 듣더라고요. 예, 듣습니다, 맞아요. 저는. 역시 대통령 윤 대통령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에요. 교수님이 더 크신 분. 교수님은 그럼, 1시간 이야기하실 때 59분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건 제가 입증합니다. 아니, 얘기 안 그랬으면 해. 제가 복라인 못 얘기 되죠. 안 해요, 저는. 1시간에 딱 31분 네, 정도 그 정도 딱 하십니다. 얘기하죠. 아니, 네. 아주 정확하게. 매부쇼에서는 웃고만 있어요. 얘기를 아예 안. 얼마나 얼마나 좋아. 마음이 넓으면. 그러니까 들어요, 저는. 경청. 소통의 1번 경청이죠. 아, 역시 눈물 복라인. 눈물 나. 전 복라인이 아, 경청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웃겨라. 아, 내가 눈물이 나. 웃겨서 눈물이 나. 이렇게- 매불쇼를 네. 늘 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여러분. 공감이 아, 돼가지고 공감이 되죠. 자, 눈물이 박정호 기자 났어요. 예.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방송. 인정합니다. 김지호가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 네. 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님. 예. 웃겨서 김지호 부대변이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니, 모니터링 하시거든요. 하거든요. 지금 다음 월요일에 또 더 폭격하려고 이제 지금 몸 네. 풀고 계십니다. 지금. 월요일에 또 금요일로 올 거 아니야. 뭘 또 월요일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반론은 또 김지호 부대변의 반론 또 그렇죠. 들어보더라고요. 원래 네. 금요일도 내가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네. 둘이 하잖아 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니 근데 지금 네. 페어니스님 와 슈퍼챗 또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최진봉 최진봉 교수님 팬이 교수님, 너무 많으세요 진짜. 박봉규 감사합니다. 기자님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박봉규 기자님. 박정호 기자가 아니라 개명하려고요. 박봉규로 개명하려고요. 근데 입에 딱 붙습니다. 이름이 더 좋네요. 박봉규 앵커님. 빨간색이네. 저는 빨간색. 빨간색 중요하죠.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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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색깔만 봐도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빨간색 5만 원 이상이거든. 오. 그러니까 신인기 변호사가 저번에 빨간색 안 보냈다가 그렇죠. 한번 제가 혼나죠. 혼났죠. 혼나고 매불쇼에는 빨간색 보내고 아유, 이쪽에서 안 아닙니다, 보내고. 아닙니다. 뭘 아닙니다. 사실 이런 색깔론
이런 색깔론님. 사실인데. 아, 그거는 해명하자면 네. 총 금액은 맞습니다. 왜냐면 매블쇼 한 번 쐈고 네. 오마이 TV에 3번 했기 때문에 아, 금액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원식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요. 네. 예. 국회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정말 음. 그동안 모든 대통령이 왔던 80년 체제 이후에 개원식 참석을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근데 전 이게 매우 네. 심각하다고 보는 게요. 네. 지금 개원식에 안 온 거는 87 체제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최초 기록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열중 시어를 안 한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개원식도 안 가는 네. 최초의 대통령.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불안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기초가 뭐냐면요. 네. 상호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통합한다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회를 무시하면서 네. 개원식에 안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 사망을 오히려 대통령이 더 촉진시키고 있다. 네. 이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치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아지는 지지도 지금 뭐 거의 지지율이 뭐 급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야 이러다가 대통령이 정치할 생각은 없고 계엄이라도 발동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걱정, 불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윤석열 대통령 뭐 결과적으로 몸이 아파서 안 온 게 아니라면은 이거 사감 때문에 안 온 건데 그럼 사감으로 정치한다. 그러면 전 어떤 위기감이 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감으로 외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기시다 친하고 좋으니까 다 퍼주고, 예를 들어 뭐 중국의 뭐 시진핑 정상 싫다, 러시아의 뭐 푸틴 싫다 이래가지고 안 만나 버리거나 결례를 범한다면은 우리 국익이 어떻게 이거 됩니까? 국익이 그러면? 완전히 파탄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사감을 너무 표출하면서까지 공적인 역할을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 외교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외교까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개원식이 안 오고 그날 또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를 했다. 미 상원 의원들 부부와 만나서 네. 파티했다. 이렇게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왔어야지. 국회 안 오고 어허. 아내 이제 생일 잔치에 갔다. 사랑꾼. 사랑꾼이니까 이거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봐야 매일 됩니까? 매일 생일 잔치를 두 분이 예. 365일 하시고 예. 좀 직에서 내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데 네. 꼭 대통령직을 같이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상춘제에 가서 청와대 상춘제에 가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 꽃다발을 받을 때가 아니고요. 김건희 네. 여사는 특검을 받아야 돼요. 아. 지금 꽃다발 받을 때입니까 지금? 특검 받고 네. 꽃다발도 받든지 해야 말이 되죠. 무슨 꽃다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윤 대통령 꽃보다 자세히 특검. 보시면 네. 웃고 있어요. 웃음이 나와요 지금? 아니 응급실 뺑뺑이 지금 많은 분들이 목숨을 네. 잃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요 지금? 저 얼굴이 지금?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이게 공적인 역할을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저기 이제 미국 상원의원 뭐 부부가 와서 함께했다고는 하지만 뭐 생일 축하한다, 꽃다발 받고 뭐 떡볶이 먹고 이럴 때는 비판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생일 축하하는 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관저에서. 네. 아니 왜 저기 앉아가지고 생일 축하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공적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본인의 부인 생일 챙기는 데는 저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부인의 생일 축하하는 거 누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공적 임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적인 행사 자리에서 생일 축하 뭐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박수 한번 치고 축하합니다 이러면 돼요. 꽃까지 전달하고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미리 준비해 왔는지 아니면 네. 만나면 갔는데 누가 이제 뭐 우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또 여사 생일이니까 좀 전달해 줘 이랬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뭐 모르잖아요. 네, 모르겠는데 저 공적인 행사장에서 개인의 생일을 뭐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은 겁니까? 일반적으로요 공직자들은 아무리 생일을 하더라도 집에 가서 조용히 하지 저렇게 대놓고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 축하까지 받아가면서 저런 일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일부러 알고 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네. 일부러 알고 왔을 것 같아요 신기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톡에 떴나? 생일 아 카톡에. 아니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건 예. 정무적으로도 완전한 실패인 게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가면 국민 여론이 좋아질까요? 저런 사진은 아니 설사 웃었더라도 저런 사진은 찍혀도 내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무적으로 이 시국에 이 시국에 그리고 게다가 개원식까지 안 간 마당에 네. 대통령이 저렇게 희낙낙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다. 이거는 뭐 비판밖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은 안 하고 저러고 있다. 네. 아니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회사 안 가면서
부인 생일 챙겨주는 분 계십니까? 음.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휴가를 써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서야 자기 할 일을 하고 네. 밤에 여가 시간에 그때 얼마든지 성대하게 생일 파티 해주면 그렇죠. 되는 거지. 쟤 뭐 하는 겁니까? 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기본이.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공직자 부인들, 장관 부인들 다 행사할 때 생일 네. 잔치 먼저 하고 해. 네. 전부 다 그래야지 이제 김건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장관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부인들 뭐 국정 네. 국무회의 할 때 생일이면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 그래서 해주고 파티 플래너들이네. 네, 파티 그렇게 플래너. 해야 되잖아요. 네. 명품백도 받고 그거는 이제 외국인한테 받으면 안잖아요. 외국인한테. 외국인 통해서 받으면 돼요. 외국인 통해서. 그리고 뭐 저기도 외국인이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받아도 돼. 직무 연관성 없으니까 참. 저한테 누가 주는 사람은 없지만 아. 저는 받아도 됩니다. 직무 연관성 없으니까. 공직자가 아니시니까. 그렇죠. 생일 언제세요? 왜요? 요럴 때 얘기를 하셔야 또 선물이. 음력 10월 28일. 알 수가 없어요. 음력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챙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찐팬들만 양력으로 기억한다. 하겠습니다. 그냥 자, 좀 아니, 말씀하지 교수님 마세요. 매일이 생일입니다. 10월 매일이. 28일 매일이 생일이에요. 매일 선물 마냥. 예. 전 12월 30일입니다. 저는 3월 28일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참고로 3월 생일 공개. 근데 이 축제 분위기,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 번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6일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뭐 당일치기 뭐 이런 얘기 일정 얘기가 나오다가 1박 2일로 회포를 푼다고. 회포 야 무슨 국가 아니 국가 세금으로 회포도 풀러 와 이게 뭐 아니 뭐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오든지 아니 내일 모레 그만둘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회포를 풀어요 무슨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국가 대표로 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이 회포 풀러 온다고요? 그런 말이 나옵니까? 회포를 풀기 위해서 하루 더 있는다고요? 뭐 장난쳐 술 지금? 마시겠죠, 뭐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짠하겠죠.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의전이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거를 회포풀로 온다고요. 그리고 어느 정상이 임기 끝날 때 다 돼가지고 자기 예하 부대도 아니고 자기가 예를 들면 예하 부대 여기가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군대에서도 지휘관이 예. 그만둘 때 어디 맞아요. 예하 부대 한 번씩 예. 돌아요. 한 번씩 돌죠. 고생했다고. 예하 치아하고 부대로, 그러니까 금일봉 대한민국을 주고 막 이런 자기의 예하 부대로 아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런 아니 내일 모레 그만둘 사람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그 방문을 또 회포풀로 왔다고 좋아하고 1박 2일 하고 이게 뭡니까 대체? 그렇네요. 이제 아니 이 사람 몰라라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예.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 그것도 지지율도 거의 정말 비슷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국가 이익에. 뭐 사도강산 이 등재에 뭐 협조했다 뭐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웠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오고 나면 일본 총리가 마치 연례 행사처럼 그만둘 때 한국 와가지고 윤 대통령 만나고 하는 거 예하 부대야? 회포풀로 이런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회포 푸는 게 아니고요. 예. 끝까지 베껴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베껴 먹으러 원정 오는 겁니다. 지금 원정. 일본 입장에서. 원정 회식이에요. 원정 이거는 그 예. 베껴 먹는 거고, 저는요 기시다가 지금 지지율도 낮아가지고 쫓겨나는 판에 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퇴임 감사를 인사하러 오는 거 와서 둘 다 지지율 낮으니까 서로 위로해 주는 거 외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예. 굳이 의미를 찾자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기시다가 다 못했거든요. 내치든 외치든 다 못했는데 유일하게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게 한일 외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내에서. 왜냐하면 일본의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 고맙다 막 이래요. 되게 불쾌합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남은 게 독도 하나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까지 왔으면은 네. 뭐 이전에 있었던 거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베껴먹은 외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친일 외교를 넘어서 매국 외교까지 했다라고 지금 뉴라이트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들 뚜껑 열리는 상황인데, 전 이거를 독도 하나만으로 지금 봐선 안 된다. 이거는 독도는 마침표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에 한일 청구권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한미일 동맹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맹을 하려면은 네. 서로 껄끄러운 문제를 다 정리를 해야지 동맹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에 자동 개입이 되는 게 동맹이거든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분쟁하거나 전쟁 일으키면 대한민국이 가서 싸워야 되는 이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못했는데 네. 유일하게 잘한 게 한일 관계다 보니까 기시다 입장에서 독도까지 마무리 짓고 본인은 퇴임하면서 다음 총리한테는 한미일 동맹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줄 수 있는 네. 이 전제를 만들어주고 나가는 미팅 아니냐. 그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망가뜨렸죠. 대한민국 경제 망가뜨렸죠. 정치 망가뜨렸죠.
검찰 망가뜨렸죠. 권익위 망가뜨렸죠. 다 망가뜨리고 지금 한일 관계까지 독도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한미일 동맹으로 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제가 볼 때. 탄핵 사유다 이 자체 지금 독도까지 상황이. 내어주면요. 대한민국 헌법 66조 2항 영토 수호의 책무 네. 위반입니다. 그래요. 이도경님이 최 교수님, 네. 신인규님, 박정원이 격하게 응원합니다. 박봉규 어우, 흥하세요라고 또 우리 이도경님은 제 실시간 팬이십니다. 후원. 제 팬. 아, 그러세요? 자주 저를 응원해 주시는 오, 분이신데. 저도 좋아요 눌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 감사합니다. 팬들 간의 신경전도 대단합니다. 서로 예. 경쟁적으로 쏩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나 팩트 체크 하다 보면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네. 우리가 보통은 9시 하는데 오늘 신장식 의원의 이 일정 때문에 네, 국회 일정이 일정 때문에 국회 일정 바뀌었거든요. 때문에. 네. 저 실시간 구독자 보세요. 우리 들어올 때 600명 정도 됐어요. 네. 우리가 하면 1000명 넘겨서 넘겨주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시원하게. 숟가락 얻는 거지.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은 숟가락 딱 얻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시 살려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봐. 응급, 누가 응급.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우리가 시작할 때 1000명이 넘어서 넘겨주는데 아. 신장식은 600명으로 넘겨줬어요. 이게 진봉술이거든요. 진봉술. 그렇죠. 최진봉 이펙트. 그러니까 전 항상 원청합니다. 교수님이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항상 뭐 여쭤보잖아요. 네. 수업입니까 방송입니까? 수업이지. 아니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은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박인호가 지금 내가 그래서 네. 막내 목요일로 동생이 옮기라 올 그랬죠. 수밖에. 목요일로. 아니 방송을 택하셔야지. 무슨 말이야? 사람이. 내가 직업이 교수예요. 남들이 오해해. 내가 수업을 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아니 어떤 분들은 만나서 언제 수업하냐고 월요일 날 해요. 내가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떤 그러면 분은 진짜 교수 맞냐고 신분을 나 물어보시는 진짜. 분 그러니까 계세요. 우리가 뭐 김프로 뭐 최프로 이렇게 부르듯이 그냥 애칭처럼 교수를 이거 보세요. 아니 애칭으로 교수라는 말. 안 그런가요? 신교수 그래 그러면 네, 저도 신교수로. 제가 월요일 금요일 수업인데 아,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인규와 김주호가 월요일 금요일 합니다. 아. 이게 내 일부러 이러는 거죠. 야. 내 수업 아니, 시간에 그렇지 일부러.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또 얘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샜는데 목요일은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그래요. 옮기세요. 목요일. 네, 목요일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거 심도 깊게 저희가 월요일 검토를 하고 거 있고요. 폐지하기를 제가 운동하겠습니다. 폐지 운동. 지금 김지호 부대변인 슈퍼챗 한번 쏘셔야 될 아, 타이밍인데 예, 김지호 부대변인. 위태롭습니다 지금 월요일 뭐 하고 계십니까? 박인호 지금?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 박인호는 빨간색으로 몇 번 써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을 몇 번 들어와야 네. 월요일이 우리 아, 지금 예, 큰일 납니다. 불쾌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자, 이렇게 기시다 총리까지 오는 상황. 네. 아까 어제 아까 신장식 의원 하고도 얘기했지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면서 이게 뭐 개신교계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 그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분은 그냥 검사계 정광훈이에요. 아. 검사계 정광훈이죠. 무슨 그런 사람들만 다 갖다 앉혀놓습니까? 아, 정말 김문수 심각해요 정말. 후보자 장관이 됐고 김영석 관장 계속 자리 지키고 있고. 아 김문수 후보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장관 됐지만 그 장관입니까? 아니 청문회 와서 뭐라? 아니 그 인사청문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제 때 우리 나라 잃었다고 대한민국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장관 시킵니까? 국적이 일본이다. 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핏대를 세우는 인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와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거 또 반복하고 있어요. 예결 특위 나와가지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또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니 그또 하나 황당한 문제가 상황이죠. 뭐냐면은 김문수 장관 하는 짓을 보세요. 매번 국회 와서 싸우자라고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현 후보자까지 뭐라고 합니까? 말 조심하세요. 어따 대고 국민의 대표한테 국민들한테 아.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본인들이 세금 받고 임명직 공무원 아니에요. 임명직 공무원이 어떻게 선출직 국민한테 대듭니까? 말 조심하라고요? 뭐 무슨 밤길 조심하세요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총칼 들고 있으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아, 전 정말 뚜껑 열립니다. 혈압 오르고 이게 아니까 이게요. 김용현, 김문수, 뭐 김태규 이런 사람들 지금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인식이 잘못돼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다 전염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윤석열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결국 문제는 그렇지, 윤석열 임명은 인사권자다. 사람이었으니까. 네. 닮아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아. 이금아님이 최진봉 교수님 방송을 좀 줄이세요 그랬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저보다 몇 배를 많이 합니다. 이금아님 신인규가 저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합니다. 젊잖아요. 그렇죠. 젊어서 그런 저는 아직 많이 안 나이가 많아서 조금만 해도 피곤한데 그렇게 많이 해도 너무 오마이도 저보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아, 멀쩡합니다. 저는 네. 히딩크 감독을 어쨌든, 제가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아임스티 헝그리. 아임 아, 좀 배가 아프다.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통풍 홀쭉해졌어요. 홀쭉해졌어요. 살 빠지고 홀쭉 있습니다. 저게 홀쭉하면 진짜 뭐하는 예전보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안창호 심각해. 후보자 이런 사람들 예. 인권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인권위원장이면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입니까 이게?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저는 기독교 교회에서 이제 저도 목사고 여기 다 이제 보수 교회 다니시는데 보수 개신교계에서 항상
주장하고 근데 있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하자는 게 왜 기독교의 원리와 다릅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사랑으로 모든 걸 품으신 분이에요. 네.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푸신 분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본인을 비난하고 했던 사람도 저들이 자기 하는 행동을 몰라서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이제 종교로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나는 거예요. 제 말은 교리에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권위원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장 하면 이렇게 이제 소수 또는 성소수자든 아니면 이런 이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겠어요? 최소한 인권위원장이라면 그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인권위원장이 후보로 앉혀놓고 김문수처럼 노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노동자들을 무슨 뭐 폭력배처럼 그렇게 막 건폭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노동부 장관에 앉혀놓냐고요. 반노동적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이런 사람이 노동부 장관 앉아있으면 제대로 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대체 이념적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네. 그냥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노동자 때려잡고 뭐 성소수자들 이런 소수자들 때려잡고 이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후보자로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검사들이 인권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사실 그게 주요 그러니까 임무 범죄 아닙니까? 수사와 인권 보호라는 게 예. 이제 법무부의 큰 축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검사들이 하는 짓 보십시오. 인권 보장까지 갈 것도 없이 정의조차 수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잣대를 이상하게 적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다 편향돼 있고 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에서 손자 아이패드까지 왜 뺏어 갑니까? 그 손자의 인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권 보장도 안 하면서 인권 보장에 대해서 목소리도 못 내면서 어제 안창호 후보자는요. 전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아니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소신도 얘기를 못해요. 막 이래요. 아 저는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되면 잘하겠대요. 아니 소신을 밝혀야 청문회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잘하는 거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를 하는 거지 판사 먼저 하고 사법고시 나중에 공부해서 패스합니까? 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로서 뭐 답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어려우면 어렵다. 대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국민 앞에 밝히는 자리인데 그걸 다 못 밝히더라고요. 그럼 준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준비 안 됐으면은 아무리 인권위원장 제의가 와도 수락을 하면 안 되죠 본인이. 근데 왜 수락해놓고 와가지고 허튼 소리만 합니까? 그 전파 낭비 아닙니까? 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제 국민하고 싸우자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한편에서는 지지층 결집만 해서 버티자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또 이제 경제가 너무 힘들다. 어제는 뭐 창동 하나로 못 타가지고 뭐 사과 네. 매패 이제 과일값 이제 뭐 괜찮아질 거다. 또 미역국에 어떤 고기를 써야 되냐 해서 기름기 좀 있는 고기 써야 된다. 이런 또 답도 하고 뭐 박수를 많이 받았다. 이런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있었는데 이런 민생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뭘 교수님?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대로 지난번에 그 뭐 국정 브리핑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과연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국민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공감을 하는 건지 엄청난 의심이 드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심도 마찬가지고 민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현장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가는 오르죠. 월급은 도리어 깎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영업자들 문 닫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거의 폐업하는 경우 많죠. 가계부채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기다린다고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대책이나 내놓고 기다리라고 하든지 뭔 대책이 있냐고요. 사실 제일 중요하고 우리 자영업자들 기다리는 대책은 실질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5만 원 네,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 네, 소비 쿠폰 네, 이걸 반대하잖아.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거기에다가 응급실 문제도 그래요. 아니 기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걱정되면 기자들이 물어봤겠어 그 질문을.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보세요. 가봤대 자기는. 언제 갔는데요? 좀 밝혀주세요. 아니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이후에 네. 의료기관에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공식 행사로는. 그럼 비공개로 간 거 아니겠어요? 만약 갔다고 하면 그럼 밝혀 언제 갔는지. 주치의 만나러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50명이나 된다며 주치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주치의가 많으니까 뭐 좋은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면 지금 현재 뺑뺑해가지고 어린 아이도 지금 그랬죠. 또 60대인가요? 그 일하시는 인부 그분도 뺑뺑이 돌다가 결국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일들이 실 벌어지고 있고 실제 병원들을 보면요 밤에 문 닫는 종합병원 중에 대학병원 중에 그런 병원도 많잖아요. 응급실에 소아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소아 아이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남궁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이대 목동병원에 뭐라 그랬습니까? 100%가 전체 가동일 때 100%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30% 정도밖에 환자를 받을 수 없대요. 근데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니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응급실도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문 닫고 있어요. 근데 잘 돌아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잠도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걸 또 의사들의 헌신을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데 의사가 없는 거 좀 기다려달라 6개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 추석 때 일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때리겠다고 또 협박하고 있어요. 공문이 그러니까 왔다고 이제 지자체에서 고맙다라는 거를 말해도 부족할 판에 네. 이러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싶은 거고 전 이 기다려라라는 말을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읽으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다려라가 뭐냐면요. 네. 119도 뺑뺑이 기다려라 의료 안 하고 있죠. 민생지원금도 기다려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도 기다려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책임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 비판을 받으니까 그냥 기다려라라고 유보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 없고 뻔뻔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는 기다려라는 안 하겠다로 읽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4대 개혁을 말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한테 4대 감정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4대 감정이 뭐냐면은 예. 첫 번째 고통,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위기감, 네 번째 짜증. 이 4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개혁이라는 것도 역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예. 국민들한테 고통과 불안과 위기와 짜증감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통령직을 더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볍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그 책임을 많이 지는 자리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자리입니다. 그럼요. 근데 대통령으로 자리는 앉아가지고 생일 파티나 해주고 있고 대접만 받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민생은 뭐냐? 윤석열 정부 시대의 최고의 민생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다. 임기 단축은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전 그렇게 봐요.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해야 됩니다. 임기 단축을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이 사안은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앉아 있으면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기다려라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일 축하. 유의미한 얘기를 좀 생일 하는 거. 축하. 그 축하도 자기 가족끼리만. 이게 뭡니까?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윤석열 대통령 고집보다 덜 귀합니까? 본인 고집이 더 귀한 겁니까? 본인 전혀 생일 아니죠. 축하가 더 소중한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치면서 뭘 더 자기가 대통령을 더 할 이유가 뭐가 더 있습니까? 일을 똑바로 하든지 연봉은 2억 6천이나 받으면서 연봉은 또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3% 내년에 오르는데 어쨌든 아니 이게 의료 현장 가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대통령이 갈 때는 다 세팅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준비하놓고 그러면 뭔가 옛날에 이 뭐 왕들이 변장해서 몰래. 예, 저작거리에 가고 암행어사처럼. 암행어사처럼 네. 그렇게 할 생각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정말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괜찮다 기다려달라 직접 가봐라 아니 근데요 예. 저는요 직접 가봐라도 문제고요. 예. 뭐 암행어사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만 할 줄 알면요 속보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예. 입장에서 보고서가 이상하게 와도 보건복지부 장관 불러서 야 지금 기사를 봐라. 이건 이렇게 오고 이거 어떻게 있다. 된 이거 왜 거냐? 보고서가 이따이냐? 네. 대통령은 그런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나 정보 검색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핸드폰을 쓴다면서요. 전화도 건다며요. 그 핸드폰 인터넷만 켜도 저는 매일 보고 있는데 네. 왜 이거를 그 보고서만 신뢰합니까? 그리고 그 매블쇼에서 나와서 그 남궁 의사 선생님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인터뷰했지. 왜 그런 건 찾아서 안 봅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야 뭐 진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도 보세요, 다 다. 보도하고 있고 다 그러니까 보도하고 이제 심지어 있는데 조선일보도 세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딱
알아차릴 텐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면 언론이 뭐라고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네. 그건 신경 안 쓴다.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딱 정답을 정해놓으면 그 길로 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피셜로만 간다. 그냥 자기 생각. 내 머리를 믿는다. 언론은 이렇게 다 가는 것 같은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가짜 뉴스 때려잡는다 너무 그러지. 비극이죠. 연설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가짜 뉴스. 네. 그다음에 뭐 공격하는. 근데 네, 그런 네. 인식이라면 그런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통령은 아니야. 안 되죠. 그렇죠, 안 네, 되지. 안 됩니다. 이거 네. 정말 임기를 빨리 네.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회원 뉴스님이 또 한 번 또 보내신 오, 거 또 같아요. 보냈어요? 아이고 최진봉 또. 교수님 와. 응원합니다.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최진봉 효과는 뭐 이 신인규 최진봉 이 슈퍼챗 싸움에서 최진봉 교수님이 이겼다라고도 볼 수가 승리. 나비처럼님이 네. 박봉규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와.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박지호 이런 거 없었어요. 기다려 주세요. 박뭐로? 박인호. 박인호? 기다려 주세요. 박인호 이런 거 없었어요. 기다려 주세요. 뭘 기다려? 제가 맨날 기다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박인호로 바꾸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또 나오셨을 때 네. 또 열화 같은 그러니까요. 또 성원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네.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해야 팩트. 됩니다. 그럼요. 인정. 네, 인정. 저도 인정. 최진봉 승, 복라인 승. 복남 승. 이렇게 목요일로 하겠습니다. 바꾸라고요. 그래요. 참 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나 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아니 이거를요 남은 임기를 어떻게 버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이제 안 바뀌는데 네. 이거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유지가 안 될까가 돼요.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위기감은 네. 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의료 대란이 또 하나의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게요. 지금 보니까 지지율 이제 막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20%로 다시 네네.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주요 계층이 70대 이상 보수층. 맞아요. 뭐 이런 일단은 사람들. 긍정은 높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원 가는데 만약에 치료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이념과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이 부모님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이건 못 견뎌요. 이게 대통령이 뭐 있다위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 뽑았어도 그렇죠. 네. 뽑았어도 우리 생명을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네 이런 생각이 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보통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고 사는 그렇죠. 문제니까 생명이 달려 있다고요. 네. 국민들의. 저도 네. 요즘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앰뷸런스들 많이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돌다 보니까 저희 눈에 많이 띌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뽀삐 소리 있잖아요. 삐뽀 아닌가요? 뽀삐라뇨. 삐뽀.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 있잖아요. 네. 저 그거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거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음. 가면서도 응급실 막 전화를 돌리고 막 맞아요. 그러고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안 어떡할까? 받아주니까. 그 가족들은 또 어떡하면 환자분 난리 어떡하나 나지. 그 걱정해. 그렇지. 예, 의료진은 또 어떡하나 이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끝까지 네. 밀어붙이겠다는 이 윤석열 이 정부의 이 6개월 태도 기다리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미친 6개월. 짓이에요. 6개월 기다리면 된다. 그 전에 망할 거예요. 미친 제가 짓이야, 볼 때 미친 6개월 짓. 이거 버티면요. 네. 그 전에 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경고하는데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아는 분이 이런 일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불행한 그러면 안 일이 되죠.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가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 잘못된 생각, 저 네. 고집 꺾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그 고집 때문에 본인이 망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주호 장관의 말이 전 더 경악스러운데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걸 지금 게임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고 생명을 지켜야 될 정부가 어떻게 지금 생명이 죽어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게임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버텨서 이기면 어쩔 건데요? 아니 국민 상대로 다 국민들 누가 지는 거예요? 죽어 나가고 사람들 마음 다 떠나고 있는데 거기서 이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정말 공포스러워요. 맞아요. 이번에 그 공포. 미국 대선에서 위어드라는 그 해괴하고 기이하다. 정말 위어드한 겁니다. 이게 인식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네. 그 지금 보면 발음이 약간 이상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위어드라고요. 어떻게 해야 Weird. 됩니까? 어떻게 Weird. 아 정정합니다. Weird. 회개하다. 기이하다. 인제 이해했어요. 그 네. 발음을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네. 네, 끔찍해요. 그 인식 끔찍하다. 자체는. 그래서 응급실 찾아달라라는 119 센터의 구급대 요청이 2배 넘게 늘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럴 나오고 수밖에 있고요. 없죠. 구급대원들도 요즘에는 딱 이 환자 모셔서 갈 때 처치를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지. 이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니까 아까 예. 이 삐뽀삐뽀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네. 했잖아요. 그만큼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요즘 상황. 유독 진짜 많이 들려요. 네. 저도 이제 도로를 많이 달리다 보니까 네. 저도 평시 대비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요즘 들어 많고 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시고 가족분들 환자분도 힘드시지만 또 소방관분들도 어려우시겠다. 이분들도 그렇지.
옛날 같으면 그냥 빨리 가서 환자 가까운 이송하고 데로. 마무리를 지면 되는데 지금은 병원 찾느라 이분들도 아마 행정적으로나 힘들지. 이 업무적으로 마비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연쇄 도미노 같은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심각해요. 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또 중소병원 딴데 가야죠. 가잖아요. 네, 2차, 네, 3차 네. 병원으로 네. 거기도 안 받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요. 20번씩 고령 아니는 그렇게 거지. 놀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다친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그 안에서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겠냐고. 아니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응급실에 문을 닫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의사들한테 자꾸 책임을 미루는데요. 물론 의사들의 이런 행동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문제 해결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지금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정부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정말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이 양보를 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거는 그게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래놓고 나서도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나는 고집을 못 걷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사람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세금 받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럼 없어지는 게 나아요. 이런 정부는. 그런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하면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노동개혁도 노동자 싸우겠다, 의료개혁도 의사 싸우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사실 이 발단이 2,000명 아니겠어요? 2,000명. 올해 2월에 올해 2월에 2,000명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의료계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2,000명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전공의들이 사직서내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파업하고 이러면 그걸 좀 옛날에 이제 이 노동계 탄압하듯이 그 건설 노조 때리듯이 그거 수사하고 때리고 이러면서 지지율 좀 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직을 해버리고 아예 떠나버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인 게 아닌가. 결국 아니, 제가 국민들 아까-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기 윤석열 정부가 일을 다 거꾸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인제 와서 협의체 만든다는데 원래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가 된 만큼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의사들이 반발했다? 당연히 의사 책임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사들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데 갑자기 야 2,000명 늘리자. 그러고 나서 이 사단이 나니까 병원이 네. 다 무너지니까 인제 와서 거부권 썼던 간호법도 통과시켜준다. 그리고 협의체 만들자. 모든 일을 다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일의 과정의 순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상 예를 들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리는 것도 못했어요.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도 못 밀어붙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의료진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 생명이 위협해지니까 그걸 양보하고 나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국민들의 여론도 뒷받침해. 지금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국민들이 밀어줬잖아요, 정부를. 그랬으면 그때 협상을 해서 숫자만 좀 줄이면, 왜냐면 의사협회도 그런 부분들이 무서울 거예요. 여론이 예를 들면 의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숫자만 좀 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라 그래? 2,000명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숫자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 과학적 근거 없고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 김의원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건 과학이 아니라 산수를 그냥 한 거다.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몇 명이 뭐 15,000명, 2만 명 모자라니까 그걸 10으로 나눠가지고 2,000명 한 거다. 산수만 한 거다. 산수만. 물론 뭐 이천공 얘기도 그동안 뭐 일부에서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과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숫자라고 했지만 산수를 해서 이렇게 내놓고 국민들한테 또 의사들한테 이거 안 받으면은 이거 안 된다. 안 받으면은 이거 개혁에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군의관 투입한다 그러고 또 공보위 투입한다 그러고 이걸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목숨을 가지고 지금 정권의 연장, 정권의 도박하고 있는 인기를 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도 아마 추석 지나고 추석 연휴 때 큰일 나면 안 되겠지만 뭔가 큰 사달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당연하죠. 됩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윤석열 네. 대통령 현실 인식 없잖아요. 이 가짜 뉴스 뭐 괴담이라고 또 할 판이에요 지금. 근데 본인 편 한동훈 대표조차도 심각하다면서요. 여당 대표도. 아니 그럼 여당 대표도 괴담입니까? 그럼 자기 생각만 빼면 다 괴담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성 이제 인정하시고 네. 고집을 풀어야 되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문제는 정부만 풀 수 있습니다. 그 정부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 결자 해제해야 됩니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그 권한을 네. 안 쓰잖아요. 정부 권한이요. 네, 안 써서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아니, 법률적으로 덤벼보세요. 미필적 고의가 죽어도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게 미필적 고의예요. 확정적 고의의 반대 개념입니다.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 심각성을 네. 알고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그런 얘기를 꺼냈으면 네.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직을 걸고 밀어붙여야지. 아니 대표 회담에도 그 이슈 딱 뺐어.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의제로 올리자고 그랬더니 또 반대하고 빼잖아요. 눈치 보는 거잖아. 아니 그 정도로 대표가 됐으면 아니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의 대표라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말만 쓱 던져놓고 저쪽에서 좀 세게 나오니까 꼬리 싹 내리고 한두 번입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간보기 정치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대체. 예. 힘도 없고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말만 해놓고 지금 세상병 특검법도 그렇죠. 의료 대란 관련한 문제도 그렇죠. 뭔가 할 것처럼 해놓고는 뒤에 가서 꽁무니 싹 내려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어제 또 발의했어요. 반대했어요. 발의했는데 거기 또 대법원장 반. 추천으로. 그런데 또 거기 반대하고 있잖아. 뭐가 달라진 게냐? 뭐 달라진 거 많잖아요. 추천 나이가 달라졌는데. 대법원장이 4명에서 야당에서 2명 추천하는 걸로 해서 비토권이 있는 걸로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곡이 하는 것처럼 이게 4번째 발의가 된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맞춤형으로 발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자 추천 특검으로.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보를 그렇죠. 한 거죠. 아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비토권까지 시비 거는데 그 비토권까지 안 가지면은 도대체 그 원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 추천대로 해야 정신을 차리지. 이게 뭐 청부입법입니까? 아니, 한동훈 청부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수사 대상과 조사 대상이 대통령실까지 포함돼 있어요. 근데 여당이 추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아 물어볼게요. 그럼 기존 검찰에서 하죠 뭐. 그렇지. 오더로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 경북 경찰서 수사 내용이 수사가 미흡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정황들로 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 공처가 지금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전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만 보면 대통령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추천한다고요?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특검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죠. 아, 그렇게 당연히 되면 야당이 그 해야 특검을. 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다 야당이 추천했어요. 야당이 했었어요. 다. 박근혜 최순실은 야당 네. 추천 특검인데 응. 거기에 윤석열 한동훈은 심지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거기서. 위원 특검에 그러면 왜 갔어요? 왜 갔어 그때? 그렇지. 가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대법원장 추천했던 특검이 2번 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제대로 수사 못하고 그런 전례도 있는데 그것도 받아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하자 그러면 네. 대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너무 또 편파적으로 추천할 수 있으니 그거에 비토권을 주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체? 아니 추천을 그럼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비토권 안 쓰겠지.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야당이 봤을 때 이 정도면 공정하게 할 수 네. 있는 그리고 사람을 예를 들어 뭐 생각하면 전원책 변호사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서정욱 변호사 이런 사람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고 저는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야당의 호의가 반복되니까 이걸 자꾸 권리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아주 좀 혼쭐이 나야 될 상황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양대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냐면 간보기 정치의 양대 산맥이 누굽니까? 원래는 안철수의 새 정치였거든요. 네. 안철수의 새 정치는 지금도 안철수 의원이 설명을 못 해가지고 옛날에 극중주의라고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극중주의. 극중주의는 기계적 중립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한동훈 대표의 이 눈높이 국민 눈높이 정치도 안철수의 새 정치만큼 못지 않다. 이거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국민 눈높이가 뭐죠? 의료 대란일 때 말로만 떠들고 심각하다고 하는데 의제에도 못 넣는 게 국민 눈높이입니까? 아. 야당이 3자 특검까지 배려해줘가지고 모든 걸 다 양보했는데도 안 받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게 국민 눈높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한동훈식의 국민 눈높이는 아니, 도대체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뭔데 그게 국민 눈높이가? 제가 눈높이가 다르니까 조금 내려와야. 키높이를 그럼 벗어야 됩니까? 조금 내려와야 키높이를 맞을-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맞을 것 너무 같아요. 눈높이가 다른 겁니까?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 이거 정말 저 안철수의 네. 새 정치만큼 이거 설명해야 된다. 아. 이것도 안철수 의원처럼 10년 동안 설명 안 하고 또 할 거예요? 네. 그건 안철수 의원이 삼지대니까 가능했던 거지. 아, 이거 한동훈 대표는요. 이런 식으로 안철수 의원 하듯이 눈높이 정치 장사하잖아요. 네. 이거는 양쪽에서 버림받는다. 대통령실과 국민 양쪽에서 버림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거의 이제 정치를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이거 한동훈 황교안 대표는? 대표처럼 한 달 만에? 되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도 집에 갔잖아요. 그렇죠. 황교안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당내 지지 기반도 없고 예. 제가 볼 대통령실은 압박하고 아주 그냥 교수님 거의- 눈높이 뭐예요? 저 설명 좀 해주세요. 눈높이? 한동훈의 그 눈높이 정치. 눈높이 정치가 어디 있어요? 뭔 설명이 안 눈높이가 되세요? 없어요. 정치가 없어. 정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눈치만 보는 거야. 아. 눈치 정치지. 아, 눈높이가 눈치. 아니라 설명됐다. 네. 눈치 정치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정치 있죠. 말고 눈치만 눈치만 있다. 봐요, 눈높이 눈치. 정치가 아니라 눈치 정치. 그러니까 눈 싹 보고 있다가 하나 툭 던졌는데 저기서 강하게 들어 그러면 또 꼬리 싹 내리고 정확하게 눈치 이해했어요. 보는 아, 거죠. 그러니까요. 아. 눈치만 보고 있는 네, 거고 그렇구나. 이도경님도 또 슈퍼챗을 네. 아, 오늘 오늘 왜 그러지? 뜨겁습니다. 이
이 경쟁 체제. 신인규 지지하신 아, 분이라며. 예. 와. 박봉규 재미있네요. 세 분 케미 짱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수요일엔 박봉규, 수요일에 항상 박인호보다 박봉규를 훨씬 만날 낫죠. 수가 있습니다. 박인호보다. 네. 아, 그거 인정. 박인호 때보다는 많이 들어옵니다. 아, 왜냐면 확실히. 큰형님이시니까 그렇죠. 우리 목요일로 바꾸라고 큰형님 뭐. 아니 내가 만들어 형님 놓은 리더십, 내가 형님 얼마나 리더십. 힘들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월요일 하루 한 번 늘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교수님 요거 투표를 좀 올려주세요. 그거 투표 기능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네, 네. 한번 나중에 좀 올리셔가지고 예. 좀 확대 편성에 대한 민심을 한번 그렇게 들어보는 것도 만들어놨더니 알겠습니다. 아니 확대 편성 하지 마 이제 하면 또딴 놈 들어. 이거 안 되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네. 이거 남 좋은 일만 시키네. 봉사만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수업 방송 둘 중에 하나 선택. 수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학생들과의 약속 학기 내내 또 아니 수업 시간에 박봉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어때요? 보세요. 여기에 다 쫓겨- 녹아 있지 쫓겨나요, 않습니까? 쫓겨나- 언론도 다 녹아 있네.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아이들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학생들이.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수업을 교수님 선택하신 명강의를 우리. 또. 월요일 없애고 목요일로 옮겨라. 늘 얘기하면. 근데 김지호 부대변이 슈퍼챗이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돼? 안볼 리가 안볼 리가 없습니까? 없는데. 아, 그래요? 항상 오마이 TV와 저는 늘 함께 하는데요. 저는 늘 아, 항상 신기하게. 보면서 슈퍼챗 저는 쏘는데 항상 전화 대기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전화대기. 김지호 부대변인이 슈퍼챗 쏠지 안 쏠지 한번 아니, 저는 계속해서. 믿습니다. 우리 김재호 대변인 박인호 우리 막내잖아요. 박봉규 큰형 박인호가 이제 그렇죠, 둘째요, 그렇죠. 막내. 동생 화이팅입니다. 아 화이팅. 박인호, 박봉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요. 결국 오마이 TV가 잘 돼야 박인호를 됩니다. 망하길 오마이티가 바랍니다. 잘 되길. 아니 바라겠습니다. 박인호가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사랑님 신인규 시대정신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신인규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 우와 나라사랑님 와. 대단하십니다. 아, 시대성씨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 유튜브 이름을 신인규 TV에서 신인규의 시대정신 아. 민심만 쫓아가려고요. 민심만. 저희 한번 네. 출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연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그 출연료를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익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아. 출연료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안 출연은 못 해요. 그러니까 출연료 없이 좀 한번 좀 아, 부탁드릴게요. 박정호 예민하죠, 아니 예민하죠. 박정호 최지문 교수님의 사전에는 출연료 없습니다. 없이 출연 없어요. 절대 안 그런 거 되는 거죠. 없습니다. 이번 생에선 절대 안 이번 되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무슨 박봉규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박봉규에서만 좋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박봉규에서 뵙는 거. 우리 나라사랑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 가족 수사 이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기가 참 묘하고 딱 이 시기에 그리고 검찰 수사는 이런 거야. 압수하면서 경제 공동체 논리까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야, 진짜. 이 수사 우리 신규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그냥 한마디로 네. 엉터리 수사죠. 엉터리 엉터리 수사. 아니 수사다. 왜냐하면 일단 특수수사의 대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네.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검찰이 그동안의 논리를 보자면 검사 동일체 아닙니까? 네. 아니 그동안 했던 김건희 뇌물수수를 한번 보세요. 뇌물을 뇌물이라고 못 불렀잖아요. 자 잠깐만요. 백함님이 난 그래도 박종호 앵커님이 제일 좋아요. 감미로운 목소리. 자기 거. 아니, 아침에 모닝커피만 나게 하는 진행자께서 감미로운 목소리 평론하는데 좋아요. 말을 막고 자기 거를 아 진짜 이게 슈퍼챗이 아니신데 이번에 또 이거를 우리는 바로 여기 야, 방송은 자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해. 남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것만 자기 봐요. 것만 봐요. 슈퍼챗도 자기 것만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자, 신승규 변호사님.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특수수사의 대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뇌물에 대해서 청탁금지법만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하니까 과거 박근혜 최순실 뇌물 논리, 경제공동체 포괄 뇌물을 또 소환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전 이겁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먼저고 네. 김건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시간 순서대로. 그러면 건너뛰었어? 일관되게 해야지 어떻게 자기 편만 퐁당퐁당 수사를 하냐고요. 퐁당퐁당. 그렇네. 이거 퐁당퐁당 수사 아닙니까? 네. 그 저는 뇌물의 논리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전 사위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야. 그 논리를 갖다가 바로 앞에 있었던 김건희 명품 디올백 수사에다 적용을 하면요. 예. 김건희 여사는 아까 그 생일 잔치 같이 해줬잖아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근데 부부 사이인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뭐지 이혼하셨어요? 이혼했어도 전처 아닙니까? 이혼했다면 예. 지금 전 사위까지도 확대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이거 피해 나갈 그 군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검찰이 네. 엉터리 수사하고 있다 저렇게 봐요. 아 이게 논리가 너무 웃겨요. 바로 진짜 비교가 되는 웃겨, 건데. 논리가.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에 아니 결혼해서 네. 분가해서 따로 살아요 가족이. 예. 근데 경제 공동체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첫째, 두 번째 뇌물로 엮는 이유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희 씨에게 예를 들면 생활비 쪽으로 좀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전 남편이 취직을 해서 그다음 이제 경제적 도움 필요 없으니까 끊었어. 그래서 뇌물이래. 그러니까. 자, 지원하다가 자기 자녀한테 돈을 주다가 그 자녀가 취직을 했네. 그래서 돈을 끊었어. 그럼 네. 뇌물이야 그냥. 뇌물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 이 세상에. 대한민국 큰일 났어. 아니 뭐 이런 하는 거랑 거야? 똑같아요. 예. 나라사랑님, 페어니스님, 이도경님 슈퍼챗 쏘셨잖아요. 네네. 이거 다음 방송에 중단하시면 검찰 놀리면 이거 뇌물 되는 겁니다. 아. 쏘다가 중단하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말이 매주 되냐고요. 쏘셔야겠네요. 이 논리 뭐냐고.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임원들이 좋아하실까? 아니, 그건 잘 모르겠다. 이유하자면 지원하다가 안 하면은 뇌물이라고 하니까 예. 슈퍼챗 쏘던 사람도 안 쏘면 뇌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를 그러니까 결혼해서 나가서 네네. 사는 사람까지 묶어야 되냐고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공동체지. 같이 네, 살잖아요. 네. 같이 사니까 그럼 네. 받은 것도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그리고 백값의 지출을 어. 면했죠. 근데 그 직무 관련성 없다고. 자기가 사줄 카드값 12개월 끊어야 되는데 자기 걸 면탈 그럼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뇌물이지. 뇌물이죠. 근데 뭐 관계 없다고 그렇네요. 직무 연관성 야. 없대.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장난하냐고. 다윗 씨는 직무 연관성 있어요? 뭐예요 그리고 대체 하나만 논리가? 더왜 손자의 엉망진창. 아이패드까지 네. 뺐었대요. 그것도 교육용이야. 네, 학교에서 그러면은 쓰는 거. 손자 거까지 뺐었다고 할 때는 손자 거를 같이 썼다는 의심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요 김건희 핸드폰 뺐고 김건희 엄마 장모 최은순 장모 거기 폰까지 뺏어야 되죠. 그 그러니까 논리대로 좀 보세요. 하면. 그럼 그런 논리로 네. 하면 이제 두 사람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저는 우리 애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오, 저 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주던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던 걸 끊었어. 오. 나도 뇌물이야. 이제. 뇌물대. 그러면 그러면. 그 따님이 취직한 그 회사에서 미국 뇌물 회사에. 받은 거. 내가 뇌물 받은 아, 거야. 교수님. 뭘 뇌물을 받았는데 미국 회사인데. 큰일 났네. 한국 회사도 아니고 미국 회사에 취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논리 이상해요.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 이상해. 말은. 별의 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한테 돈을 네. 지원하다가 그 아이가 취직해서 더 이상 이제 돈이 이제 그 스스로 필요 할 수 없어서. 있으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뇌물로 엮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다 이제 보고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분석을 해보자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 보수층의 지지층을 콘크리트 지지층 계속 모아가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문수 또 안창호 등등 그런 인사들을 쭉 열거를 쭉 해보면은 다 병풍처럼 바리케이트처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김용현도 거예요, 있어요. 지금. 막말 김용현. 김용현도 있고 충암파들 이거 신규 가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네. 왜 어디 가세요? 가야 된대요. 딴 방송 가야 돼요. 이럴 수가. 이렇게 방송 많다고 내가 얘기했죠. 너 야, 저보다 이거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 우리 아니, 버리고 그건 가는 아니고요. 거예요. 제가- 저는 방송이 없는데 방송 진행하고 신인규 있는데. 지금 방송하러 가야 아니, 된대요. 이런 오늘 못 가게 막어. 거기 출연료만큼은 늦게. 단거 같은데 지금. 아니 아까 50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아니 신인규가 저보다 원래대로 방송이 일정입니다, 훨씬 원래대로. 많습니다. 원래대로 일정이 아니 우리 방송 공동체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배신자. 방송 공동체는 야. 맞고 배신자죠, 이게 어디 배신자. 가세요? 저희는 영원한 공동체죠. 영원한 공동체인데. 배신자. 네. 아 원래 오늘 9시인데 10시로 옮겼잖아요. 야. 아 저는 원래 제 스케줄대로 있었던 겁니다. 방송이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보다 아 오늘 두 날 배,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야. 두 배 많습니다. 저의 두 배. 팬분들께서는 혹시 네, 저 네, 좋아하시면 네. 슈퍼챗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되게 요즘 난처하기 유튜브계에서 때문에. 방송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김종대, 신인규. 아유 아닙니다. 아, 양대 양대선 선배님. 의원님 그러니까? 저보다 한 2배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신인규는 저보다 또 두 배 많이 아유.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대는 저보다 네 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참고로 제가 김종대 정말 형과- 가봐야 됩니다. 자, 정말. 신은겸 변호사 보내드리면서 저희 예. 박봉규도 5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봉규 포레버. 예, 포에버. 수요일은 사랑합니다, 제가 박봉규. 수요일은 사수하겠습니다. 목요일이라고. 꼭 목요일. 수요일 할 수 있게 예,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고 여러분들 많은 사랑, 좋아요 정원이로 버튼 빨리 가세요. 마음이 급해 빨리 자, 가. 신은겸 변호사님, 예. 우리 최준무 교수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보내드리면서 박종현 스팟 내일 목요일에 여러분과 또 밑으로 숙여서 네 카메라에 걸릴까봐 신은겸 변호사가 응. 총총걸음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그러므로 우리를 배신하고 정어리로 갔습니다. 복라인하고 얘기하면서 배신하고. 정어리로 가고 있네요. 볼수 없잖아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갔습니다. 지금. 종 종이만 남아 있습니다. 네. 정어리 때 같으니라고. 박종현 스팟 매일 아침 9시에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최준문 교수님 예. 고생 많으셨고 자, 1000명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명 딱 채우고 떠내보냅니다. 신장식 할 때 600명. 제가 얘기했죠. 저희가 네. 확대 편성 목요일로 하라고. 월요일 확대 편성 월요일 열심히 옮기세요. 확대 편성하지 말고. 그 내가 뭐 신인규를 줄여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오마이 TV 박종현 스팟 내일 아침 9시에 또 뵙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